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크게 원국과 운으로 구분하지요. 이들은 각각 불이하면 통변이 안 되고 상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원국이 기본 성향, 건강, 적성이라면 대운은 원국과 연관을 지으면서 명주의 삶의 분위기와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국보다 운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대운 해석하는 법에 이어 흉살대운 만날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운은 활동무대나 분위기와 같은 개념인데요. 그 환경이 건설 현장의 환경인지, 어촌의 환경인지, 전쟁의 환경인지를 10년간 주관합니다. 그리고 세운은 특정 사건을 열어주는 개념으로 직장 동료와 싸우거나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하는 사건과도 같은 것이지요. 원국에 비겁이 있으면 평생을 독립적인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추구하려 합니다. 직장을 잘 다닐 수 있어도 수시로 자율성이 높은 업무 환경으로 나가려고 하거나 경험이 많아 실력을 쌓으면 스스로 리더가 되고자 사업으로 나가려 합니다. 은근히 경쟁 사업으로 뛰어들려고 하며 경쟁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서 전문가가 되려는 흐름으로 갑니다. 대운에 비겁이 있으면 10년 동안 경쟁, 독립, 협력의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원국에서 잘 쓰인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잘 쓰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현금 손실 등의 압박이 따릅니다. 세운은 사건, 사고로 해석하는데요. 비겁 세운은 경쟁 사건, 협력 사건, 독립 사건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예컨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떼이거나 동업을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대운은 10년간의 분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사건을 특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사건의 비중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의 비중이 훨씬 크고, 반면에 세운은 특정 사건 사고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재성은 활동 무대가 매우 넓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분주하게 일을 해야 하는 활동이 발생하고 그 활동의 대가로 현금 흐름이 매우 잘 이루어지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재성대운에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넓은 활동 무대에서 금전 흐름이 매우 좋은 상황이라는 뜻인데요. 즉 사업이 망했더라도 아버지가 재벌이라서 망해도 망한 게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비겁은 번 돈을 경쟁자나 동업자와 나누는 행위이지요. 그리고 경쟁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벌면 많이 쓰고 적게 벌면 적게 나누는데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경쟁심, 투쟁심, 피해의식이 자리하고 있죠. 빨리 독립을 해서 혼자 독차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세운에서 비거부는 사건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경쟁사건, 분배사건, 독립사건, 피해를 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지요. 올해의 비거분이 오면 내 가게 근처에 동종업종이 들어와 손님을 반반씩 나누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성대운이나 비겁세운이 되면 이미 환경이나 분위기가 매우 좋은 상황이므로 나누어 먹는 상태라고 해도 돈은 그럭저럭 벌게 됩니다. 원래 비겁세운이 아니었다면 나 혼자 독차지할 수도 있었겠지만 경쟁자가 내 가게 옆에서 장사를 함으로 해서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피해의식이나 경쟁의식은 똑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대운이 비겁이면 일단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유리하지만 기술자가 아니라면 자꾸 빼앗기는 상황에 노출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재성세운이 들어오게 되면 빼앗기는 것은 여전하지만 올해만큼은 가져갈 돈이 평소보다는 많아졌으므로 어느 정도는 만족할 것이고요. 그래서 대운이 비겁이니까 기술 속성으로 이루어진 재물은 제법 규모가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유통이나 현금 등의 재물은 적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프로그래머는 어떤 프로그램의 관리, 유지, 보수 계약을 따내서 정기적으로 관리비 수입이 생기는 개념이지만 유통업은 판매 실적의 저조,
현금 흐름 불안정으로 힘들어하다가 재성 세운을 만나 좀 나아진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흉살인 백호와 괴강대운을 알아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대운 자체의 기둥이 경진경술, 무진무술, 임진임술이 되어 괴강대운이 되거나 아니면 갑진을미, 병술정축, 경진임술개축이 되어 백호대살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신살대운을 가볍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인생의 급변사가 자주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급변사라는 것은 꼭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꼭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닌데요. 좋고 나쁨이 극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횡재수처럼 갑자기 큰 재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쁠 때에는 신분이 급락하거나 건강이 크게 흔들리거나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거나 주변 인덕이 몰락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데요. 인생이 바뀔 정도로 변동성이 크게 옵니다. 예를 들어 임술대운이 오는 경우, 임술은 그 자체로 백호 쾌강대운이지요. 이 대운에 부동산을 사면 좋을 수가 있는데요. 어쩌다가 구입한 부동산이 임술대운이 백호 때문에 갑자기 개발붐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단점으로는 임술백호이므로 건강 문제나 남자라면 처가나 모친의 문제로 우한거리가 발생하거나 관제와 송사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간혹 주식이나 복권 당첨된 사람이나 부동산 개발붐으로 큰 돈을 번 사람 중에는 백호나 괴강대운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아니면 몰락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명주는 4월에 태어난 병인일주 남명인데요. 동물 관련 사업가 사주입니다. 금과 수가 년지의 축토 속에 들어있는데요. 자신의 말이나 행동, 재주 안에 관과 재가 들어있고 그 위에 을목이 떠 있으니까 자신의 축토에 대한 우월감이나 자부심이 대단하지요. 이 명주의 강한 에너지는 축토를 통해 배출되고 있는데요. 토는 기본적으로 거친 면이 있고 표면적으로는 자신이 강한 에너지를 식상으로 풀어내는 것이니까 표현이 상당히 부드럽게 느껴지지만 그 표현에 거친 면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37 정축백호 대운을 지나고 있는데요. 갑진년 올해 여름은 기신인 사오미 화기운으로 분리하고 앞으로 25년부터 27년까지 세운 흐름도 역시 화기운으로 안 좋습니다. 다음 대운에서는 수기운이 들어오는데요. 수가 화일간에게는 대중을 의미하므로 어쩌면 시간이 많이 흘러 다시 대중들이 관심을 가져줄 만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논란의 끝이 정확히 어떨지는 몰라도 정축백호 대운은 분명히 명주의 편이 아닌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